안녕하세요. 1단원 수학 수업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생물체의 구성 단계, 동물의 구성 단계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오늘은 몸에 필요한 영양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의 최고의 관심사, 바로바로 다이어트! 저도 영양사들이 뽑은 최악의 다이어트가 있습니다. 바로 원푸드 다이어트예요. 원푸드 다이어트는 한 가지 음식만 먹으면서 다이어트하는 방법을 말해요. 그런데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가 오늘 배우는 내용이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원푸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한 가지 음식만 먹기 때문에 영양실조 올 수 있고요. 그리고 살이 빠진 것 같아도 다시 돌아오는 요요 현상. 그 다음에 탈모, 머리가 몽창몽창 빠질 수 있습니다. 근육도 손실되고요. 뼈가 구멍이 송송 나는 골다공증, 변비, 그 이외의 다른 여러 증상들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잠깐 복습. 우리 기말고사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식물은 에너지를 어떻게 냈었나요? 기억납니까? 우리 식물 부분을 배우면서 크게 두 가지를 배웠어요. 광합성과 호흡. 광합성은 뭐냐면 빛 에너지를 양분의 형태로 저장하는 거예요. 이거 왜 저장할까요? 식물은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어요. 대신 햇빛을 통해서 빛 에너지를 가지고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이 바로 광합성이었고요. 이렇게 만든 양분을 내가 필요할 때 그때그때 에너지를 만들어서 쓰는 이 과정을 호흡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호흡은 사실은 세포호흡이라는 용어가 더 정확하지만 호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은요? 사람은 광합성 못하잖아요. 사람은요? 그럼 어떡할까요? 그렇죠. 사람은 먹어야 합니다. 오늘 배울 내용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영양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식물은 광합성을 하지만 사람은 광합성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사람이나 동물은 외부에서 음식물을 섭취해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물에 들어있는 물질, 이거를 영양소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몸을 구성하거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내는 데 도움을 주는 물질을 영양소라고 합니다. 몸을 구성한다라는 것은 자, 무언가 먹으면 이러죠? 다 이거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몸을 구성한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영양소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염류, 바이타민, 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바이타민 조금 생소한데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보통 비타민 하는 게 사실은 바이타민이 옳은 표현이에요. 그러면 하나하나 봅시다. 먼저 탄수화물입니다. 밑에 그림이랑 같이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식빵, 그러니까 빵이 보이죠? 고구마, 감자, 밥 이런 것들이 보여요. 자, 여기 이 식품 안에는 어떤 영양소가 많냐면 바로 탄수화물이라는 영양소가 많은 거예요. 이 탄수화물은 주로 에너지원으로 이용됩니다. 우리 밥심으로 산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죠. 밥을 먹으면서 그 밥에 있는 탄수화물, 얘가 내가 생활하고 내가 움직이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줘요. 탄수화물은 주로 에너지원으로 이용이 되고 그러고도 남은 것, 그러니까 내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다 썼는데 그 이상으로 내가 많이 먹은 거예요. 탄수화물을. 그러면 이 남는 탄수화물은 지방으로 바뀌어서 저장됩니다. 두 번째 볼게요. 그림을 보면 살코기나 생선이나 두부, 계란, 콩 이런 것들이 보여요. 이 식품 안에는 단백질이라는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단백질은 주로 몸을 구성해요. 그리고 에너지원으로도 쓰입니다. 근데 주로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단백질의 주된 역할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되고 살이 된다 이런 말을 했다고 아까 얘기했죠. 내 몸에 피 또는 뭐 살,
그리고 뭐 아니면 뭐 면역물질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단백질로 거의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게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단백질은 주로 몸을 구성하는 일을 하고 또 에너지원으로도 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볼게요. 지방. 지방 우리 뭔가 기름진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 그거 말고도 밑에 그림을 볼게요. 식용유나 버터 아니면 뭐 깨, 땅콩 이런 것들 안에도 지방이 들어있어요. 자, 땅콩, 뭐 깨 이런 곳에는 조금 더 건강한 지방이 들어있는 거죠. 지방도 역시 몸을 구성합니다. 우리 몸은 단백질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사실 지방도 있어요. 자, 우리 몸을 구성하고요. 그리고 지방의 주로 몸을 구성한다라고 표현을 안 하죠. 지방은 구성도 하면서 에너지원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 이제 춥거나 그럴 때는 열을 내는데 이런 데에도 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방이 절대 불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적당량의 지방은 필요합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볼게요. 뭐 버섯이나 멸치, 다시마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 안에는 무기염류가 많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뭐 칼슘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멸치에 칼슘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하잖아요. 그 칼슘은 우리 몸의 뼈를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몸을 구성하는 데도 쓰이고요. 우리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데도 쓰여요. 뭐 마그네슘이나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 볼게요. 여러 야채와 또 뭐 과일이나 이런 것들이 그림이 있네요. 이 안에는 바이타민이 많이 있어요. 비타민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근데 바이타민이 맞는 표현입니다. 우리 몸의 기능을 조절해줘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입안이 헐면 주로 뭐 어머니나 어른들께서 뭐라고 그러실까요? 비타민 C가 부족한가 보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바이타민 C는 우리 입 안에서 이게 부족하면 입안에 어떤 상처나 이런 것들을 나타나게 해요. 그러니까 얘도 우리 몸의 기능을 조절해 줍니다. 바이타민 C뿐만 아니라 뭐 A, B, C, D 굉장히 종류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요거 하나하나 다 알아둘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바이타민이 우리 몸의 기능을 조절한다라는 것은 알아둡시다. 그 다음에 물 아닌 것 같죠? 근데 물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데 영향을 줘요. 당연하죠. 우리 몸에 피, 이것도 사실 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몸을 구성하는 데 쓰인다. 그것뿐만 아니라 피가 뭐 산소나 영양소나 이런 것들을 우리 몸 곳곳에, 세포 곳곳에 전달해주죠. 그래서 물질의 운반 역할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했어요. 그런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각각의 것들을 조금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영양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지. 에너지는 지금 빨간색으로 주황색이라고 할까요? 주황색으로 표현했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세 가지의 영양소는 에너지원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바이타민이 많이 들어있는 예를 들어서 과일 하나 볼게요. 사과 생각해 봅시다. 내가 사과 한 가지의 음식으로 원푸드 다이어트를 했다. 그러면 바이타민만 우리 몸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몸에. 다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염류 이런 것들은 덜 들어오겠죠. 그리고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힘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에 대한 영향이 나타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음식만 가지고 다이어트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했던 거예요. 자, 지금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세 가지 봤어요.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몸을 구성하는 영양소는 무엇이 있을까? 물이 필요하죠. 물 피가 돼서 얘가 막 우리 몸에 다 돌아다니잖아요. 자, 물도 있고요. 요거 말고도 여러분들 바로 요 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단백질뿐만 아니라 또 뭐죠? 지방도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 지방, 그리고 또 무기염류도 우리 몸을 구성합니다. 자, 우리 몸을 구성하는 거 정리할게요. 단백질, 지방, 무기염류, 물. 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애들, 에너지원으로는 아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무기염류, 바이타민은 무슨 일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겠죠? 무기염류, 바이타민은 바로 우리 몸의 기능을 조절해 줍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봅시다.
오늘 배우는 내용 두 번째. 영양소는 그럼 어떻게 검출할 수 있을까? 자, 나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영양소 검출하는 방법이에요. 바로 별표 100개! 100개 합시다. 자, 영양소 검출 방법이에요. 자, 중요합니다. 이걸 왜 하냐면 내가 이 식품에 어떤 영양소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나 탄수화물입니다. 나 단백질입니다. 이렇게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영양소가 있는지 이걸 확인하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볼게요. 자, 여기서는 모든 영양소 다 하지 않았고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세 가지만 볼 겁니다. 탄수화물도 다시 두 가지로 나눴어요. 위에 볼게요. 녹말하고 포도당으로 두 개를 나누어 봤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광합성 할 때 잠깐 배웠어요. 광합성의 산물로 포도당의 최초 산물 포도당이다. 근데 얘가 이동할 때는 잘 소실될 수 있으니까 녹말의 형태로 저장한다 라고 하면서 녹말과 포도당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녹말 검출, 포도당 검출, 그러니까 얘네는 탄수화물이에요. 이 검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녹말 검출, 이거는 여러분들 광합성 할 때도 많이 했었죠? 무엇을 넣으면 될까요?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을 넣으면 탄수화물, 그러니까 이 녹말이 있으면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은 사실 갈색을 띠지만 이게 청남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색깔 변화를 통해서 이 안에 녹말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볼게요. 포도당을 봅시다. 포도당은 베네딕트 용액을 넣어주면 돼요. 베네딕트 용액은 그림에서도 보이다시피 약간 푸른색이에요. 옅은 푸른색을 띠니까 당연히 베네딕트 용액을 넣으면 푸른색으로 보이겠죠. 근데 얘는 그냥 하면 잘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가열을 해줘야 돼요. 온도를 좀 높게 만들어야지 반응을 하면서 색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열을 해주면 얘가 황적색으로 약간 누리끼리 하면서 붉은빛이 도는 황적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색으로 바뀌면 이 안에 포도당이 있네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밑에를 볼게요. 단백질과 지방도 검출할 수 있어요.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5% 수산화나트륨 수용액과 1% 황산구리 수용액을 넣어주면 이게 보라색으로 색깔이 바뀝니다. 지방은요, 수단3 용액을 넣어주면 되는데 그림에서도 보다시피 증류수와 지방이 있으면 얘네가 섞이지 않죠. 지방이 증류수 위에 붕 떠 있어요. 그러면 지방만 검출하는 거기 때문에 수단3 용액은 이 지방에 있는 부분만 색깔이 바뀌어요. 그래서 지방 부분만 선홍색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영양소에 대해서 배워보니까 그럼 원푸드 다이어트 왜 위험한지 설명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아까도 이야기했어요. 내가 만약 사과 하나만 가지고 원푸드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면 그 안에는 여러 영양소가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특정 영양소만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우리 몸에 정말 필요한 영양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기간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특히 우리 청소년들은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영양소들이 모두 다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음식을 다 골고루 잘 먹읍시다. 단 조금 건강한 음식을 먹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합시다. 자, 두 가지 했어요. 먼저 첫 번째. 우리 영양소가 뭐다? 음식물 안에 들어있으면서 우리 몸을 구성하고 내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내는 물질이 바로 영양소예요. 그리고 영양소는 종류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염류, 바이타민, 물 이렇게 6가지로 나뉘어봤죠. 그리고 이 안에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것, 몸을 구성하는 것, 우리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것 등으로 우리가 나누어 봤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영양소가 들어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영양소 검출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만 살펴봤습니다. 탄수화물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봤어요. 녹말과 포도당, 그 다음에 단백질, 지방 이렇게 네 가지의 검출 방법
같이 봤습니다. 그러면 이 녹말을 내가 검출하기 위해서 어떤 용액을 썼는지, 무슨 색으로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 같이 잘 기억해 둡시다. 자, 오늘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같이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안녕!